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는 2006년에 설립됐고요.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입니다. 특히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응용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9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 당기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루다 기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기업 공시는 어떤 거 살펴볼 건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무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 내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어제 두 가지의 공시를 좀 제출을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하죠. 기타 경영사항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행사입니다. 근본 행사되는 신주 인수권은 회사가 코스닥 시장 공모 시 미래에셋증권에 부여한 신주 인수권의 부여 주식 전량을 매도하겠다는 거고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최초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부여 주식은요 15만 주인데 무상증자에 따라서 이 조정 사유에 있는 무상증자에 따라서 지금 행사 주식수 16만 4,875주가 행사될 예정이고 행사 가격은 최초 행사 가격이 9,000원인데 지금 이게 이 가격이 좀 바뀐 거죠. 8,188원으로 오히려 행사가액이 좀 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 행사 가격은 8,188원이고 신주 인수권의 행사일은 2월 4일입니다. 향후의 일정은요. 지금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이 비불리형 네. 회사가 사채권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증자의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주당 8,188원에 16만 4,875주를 행사하겠다는 거고 2월 22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3월 15일에 해당 물량이 시장에 상장되는 거죠. 네. 이루다 현재 주가가요. 지금 11,400원인데 8,188원이라면 주당 한 3,000원 정도? 3,000원이니까 뭐 상승폭에서는 한 25%, 30% 정도가 좀 넘는 네. 수준의 주가 수익률을 좀 보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어떤 공모 시에 부여했던 이 워런트라고 합니다. 네.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회사가 비상장법일 때 발행해놨던 거에 대해서 16만 4천 주를 행사하겠다라는 공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869만 7,900주.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이 875만 5,914주인데 지금 875만 주보다는 조금 빠지죠. 869만 7천 주인데 1대1입니다. 1대1.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건데 아마 이 주식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자사주를 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회사는 신주 상장 예정일을 3월 23일로 예정을 했고요.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전 주식수는 869만 7,900주인데 5만 8,014주에 자기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증자 주식은 1,745만 3,814주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네. 1,000주라면 네. 무상신주를 몇 주 받게 되는 거죠? 1,000주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자, 1대1 한 주당 한 주를 교부받게 되는데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의 자기 주식은 해당 주식에서 좀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는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됐고 명부폐쇄 기준일 설정은 뭐 이거는 정총 일정에 따라 어떤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대표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주를 더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얻는 혜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무상증자가 왜 혜택이냐? 지금 무상증자를 왜 단기적 호재로 좀 인식하느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것. 무상, 대가가 없는 증자,
대가가 없는 증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에 추가로 회사가 네. 확정된 비율을 주는 겁니다. 한 주당 한 주를 준다면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주를 받는 거고요. 한 주당 0.5주를 교부받는다면 500주를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무상증자가 대표적인 주주의 환원 정책이라고 하냐면 네. 기존에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1000원짜리였어요. 네. 1000원에 1000주를 갖고 있는데 회사 주가가 2000원에 갑니다. 네. 그런데 나는 1000주에 1000원의 주식 시세 차익이 좀 있죠. 네. 보유하고 있는 이 평가 차익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상신주를 오히려 더 준다면 이건 일종의 보너스가 좀 되는 셈이죠. 아, 기분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유자 관점에서 이 체감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 가치에 수익 가치를 좀 갖고 있다면 무상신주가 주는 혜택이 배당과는 조금 더 다른 보다 더 짭짤한 어떤 수익원이 좀 될 텐데 무상증자가 단기적 투자 접근 방식에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루다의 주식을 좀 샀는데 네.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해서 네.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단기 네. 하락하는 착시 요인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무상신주를 받으면서 이 갭을 메꾸는 건데 네. 만약에 무상신주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네. 오히려 권리락 이후로 바로 평가 손실이 나죠. 네. 무상신주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갭을 메꿨을 때 네. 평가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인 평가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상증자가 단기에 지금 매수하는 관점에서 좋은 것은 아니고 네. 보유자 관점, 즉 무상증자의 이 발행 결정은 네. 구주주에게 더 좋은 유리한 결정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단기적인 매수로는 보기가 우리가 좀 어렵고 그렇죠. 네. 지금 뭐냐면 무상증자가 보유자 관점에서 보다 더 유리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나는 지금 이루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했으니까 단기에 호재로 작용돼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으니까 나도 조금 무상신주를 한번 받아볼까라고 덥석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네. 물론 시초부터 약하게 흘러가면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단기에 좀 급등했던 어떤 이력도 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상증자가 단기적 접근에서 좋다 이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증자의 어떤 이 주주 환원 정책은 보유자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무상증자가 왜 단기 호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왜 단기의 급등 요인으로 좀 갈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조금 단기 기대감이 부각돼서 무상신주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유자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의 권리락가 행사 이후에 이전 가액으로 주식의 수량을 좀 더 늘려서 오히려 무상신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신규적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한다면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는 권리락가 이후에 낙폭이 좀 커지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장일 당일에 네. 상장일이 아까 며칠이었죠? 잠깐 내용을 볼게요. 예, 지금 3월 23일인데 우리가 신주 상장일 이 영업일로 이틀 전에 주식을 먼저 팔 수 있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23일에 이 영업일 전에 물량이 만약에 시중에 단기에 또 풀린다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어떤 이 모멘텀은 권리락가 이후에 소량 매수 또는 상장일 이 영업일 전까지 가져가는 흐름이 맞다라고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무상증자가 보유자 관점에서 유익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모드사와 관련해서 그 이루다가 임모드사와의 특허 침해에 따라서 갈등이 부각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합의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네, 12월 3일자인데 요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을 통해서 합의에 따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입니다. ITC의 이 조사가 좀 종료가 됐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루다와 인모드사 간의 이 합의 계약 체결에 따라서 ITC 조사가 취하 그리고 종결됐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인모드가 보유하고 있는 RF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미국 특허에 대한 전 세계 비독점적 영구적 라이선스를 이루다에 부여한다.
이루다는 인모드사에게 라이선스 비용으로 40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돈 금액은 라이선스 권리 획득에 따른 금액이고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없다. 본건 합의와 관련해서 이루다는 인모드의 특허의 침해 또는 유효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인모드사에 40만 불을 주고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거예요. 네.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 네. 비용인 거죠. 네. 일회성 비용 40만 원에 이 특허에 대한 어떤 권리를 부여받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허의 침해를 우리가 인정하거나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좀 궁색은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지난해 3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인모드사가 특허 분쟁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미국 분쟁위원회 ITC에 좀 제소를 하면서 단기에 한 14% 정도 주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네, 특허 맞습니다. 침해 소송에 좀 휘말리면서 회사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 회사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과 안과 치료 분야에 들어가는 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만약에 특허 침해에 따라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판로가 막히게 된다면 네. 회사의 어떤 이 사업 모멘텀에 치명적인 어떤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크게 예민하게 좀 반응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12월 3일에 그래도 양사간 40만 불의 라이선스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루다가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40만 불에 그냥 서로 시비를 가리지 말고 네. 같이 쓰자라는 개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네.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장기화된 소송에 소송 비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 활동에 좀 제약을 받는 것보다 조기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즉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는 게 맞는 거고 이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무상증자까지 좀 결정이 되면서 이루다는 그래도 이슈가 좀 있었지만 네. 무상증자 이후에 회사의 어떤 사업적 집중 측면 그리고 이 모멘텀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루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제가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3.1% 좀 상승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무상증자가 좀 결정이 되면 주가 좀 단기에 좀 급등하는 이력이 있거든요. 지금 시그널 자체는요, 주가의 어떤 이 강한 흐름 11,400원보다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 11,355. 오늘 강한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자, 이 저항대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11,350원을 11,400원을 강하게 이탈해서 거래 수반이 돼서 만약에 내일도 좋은 흐름을 좀 이끌어 간다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14,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유효하지 않겠는가. 지금 추세는 돌파, 기대감을 좀 수반해서 무상증자의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가는 흐름이 맞습니다. 회사는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고 사업에 어떤 집중되는 부분,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는 시점에 이 피부, 미용 관련된 매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봐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하나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은요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부분보다는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의 의견을 좀 드린다면 10,000원, 11,100원을 이탈되지 않는다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상장일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시초 구간에서 11,400원을 강하게 좀 돌파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14,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좀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자, 단기 목표가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인데 10,000원 지지되는 11,100원을 설정해 드리고 목표가 14,000원까지 상장일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11,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권리락 이후 상장일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적 관점에서는 매수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헬릭스미스는 1996년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 기업으로 설립됐습니다.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9년 바이로메드에서 헬릭스미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사업은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사업, 천연 소재를 약효를 검증하는 천연물 신약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으로 DNA 기술 기반의 엔젠시스가 있는데요. 엔젠시스 VM202, 엔젠시스 VM206,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엔젠시스 VM501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천연물 신약 부문 90.2%, 바이오 신약 부문 9.8%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4억 원, 영업손실 318억 원, 당기순손실 435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헬릭스미스 기업 정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헬릭스미스 어떤 기업 공시 살펴볼까요? 네, 헬릭스미스는 뭐 제가 한 10번이 넘게 이 회사 스토리를 좀 다뤘는데 자, 이게 지금 점점 이 점입 가격이 어떤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자 공시를 보면 회사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공시 신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원고 신청인은 변모 씨 외 신명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죠. 결정문인데요. 채무자들은 송달리로부터 영업일 9시부터 6시까지 영업시간을 한해서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헬릭스미스 본점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의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주주명부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뭐냐면 변모 씨 외 10명이 주주명부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네. 소송을 좀 제기했는데 이거 등사 열람하게 해주세요라고 결정을 해준 겁니다. 내용을 하단에 좀 더 보면 1월 11일 날 회사는 이미 신청서를 좀 제기했었는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좀 했었고 이게 2월 4일에 좀 인용이 됐던 건데 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네. 주주명부라는 게 사실 주주의 인적사항 소유주 수를 모두 표시해주는 목적물이죠. 네. 홍길동이 몇 주를 갖고 있고 홍길순이 몇 주를 갖고 있고 그런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의결권의 우위를 표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의결권은 주식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주주의 권리입니다. 네. 이 권리를 담고 있는 이 기준일의 주주명부가 확보된 사람으로 하여금 우호 지분을 유치하거나 네. 우군을 유치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주주명부의 열람을 통해서 각 개별 소액주주들에게 좀 접촉을 하는 거겠죠. 네. 접촉해서 우리가 이런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의결권에 대한 어떤 이 힘을 네. 위임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 위한 중요한 이 수단이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신청 제기가 된 이후에 2월 4일 날 인용이 된 것을 좀 보여지는데 스미스가 지금 사실상 보면 2021년도 3월부터 꾸준하게 경영권 문제가 좀 양상이 좀 됐었죠. 네, 당시에 맞습니다. 작년 3월에 정총에서는요, 이 정관 변경이 좀 부결됐고 사내이사 이 김선영 이 대표이사의 이 선임이 무효가 됐었고요.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이 또 부결이 돼가지고 이 사내이사 후보자들이 이 무보수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보수요.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의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를 좀 줄 수 있는데 네. 자, 한도 승인액이 모두 부결이 되면서 무보수로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때 이제 김선영 대표가 올해 10월까지 10만 원 못 가면 네. 보유 주식을 모두 회사에 환원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어요. 네. 공언을 했다가 작년 7월에 현 경영진의 이 해임안건은 좀 부결이 됐고요. 소액주주 측의 이사가 2명이 사내이사로 좀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도 또 부결이 좀 되면서 역시나 무보수행부터 좀 이어가고 있는데 네. 고무적인 것은 당시에 이 BDA 측으로 좀 구성된 사내이사 2명이 선임이 되면서 네.
지금 경영일선에서 지금 헬릭스미스의 현 경영진 측 플러스 비대위 측의 임원이 2명이 좀 포진된 그런 양상에서 좀 있었다가 올해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회이사를 해임하고 네. 본인들이 제기한 어떤 사회이사로 새롭게 선임하여 줄 것을 좀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3차 라운드에 좀 돌입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부각된다면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또 연구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간에 나온 얘기들을 좀 보면 안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럼 작년 7월에 임총에서 2명의 비대위 측 임원이 선임이 됐는데 이번에 사회이사의 2명 이상의 어떤 선임을 요구한다, 해임을 요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월권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뭐냐면 회사가 주력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을 하여금 어떤 주체 있는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 측이 제기한 어떤 인력, 네. 후보자들의 어떤 이력이 현재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분들이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적 어떤 접점을 갖지 못한다면 네. 첫 번째 자금 조달, 두 번째 연구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비대위 측은 사실상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게 소액 주주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 예. 회사는 지금 엔젠시스의 임상 3상에 주력해서 이후에 안정적인 어떤 가시화된 성적을 바탕으로 네. 회사의 어떤 이 장기적 관점의 어떤 성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엔젠시스의 지난해 임상 3상의 실패 이후에 현재까지 다시 보완하는 어떤 작업들이 좀 있지만 지금은 경영권 분쟁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사실상 연구개발에 좀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하는 것이 좀 맞다. 경영권을 흔든다고 해서 연구개발이 바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의도를 가진 이 비대위 측은 사실상 다른 의도가 좀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이 사내 이사의 보강으로 이뤄져도 되는 부분인데 왜 사회 이사의 교체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지금 같이 뭐 말씀드렸던 연장 선상인데 네. 자,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내이사의 2명 선임을 했다는 것은 회사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서 사회이사를 2명 더 또는 해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네. 비대위 측으로 하여금 회사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이사의 경영 감시의 어떤 적법성, 투명성을 좀 제고한다면 네. 비대위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공개적인 어떤 모집이나 선임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오히려 또 선임해서 효율적인 경영 감시 체계를 좀 만드면 될 텐데 네. 비대위 측이 하면 더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이치에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보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앞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네네. 예, 지난해 이미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그 김선영 대표이사죠. 이제 김선영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영진 해임안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요? 경영진 해임안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왜 그런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안건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라서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회사가 좀 발표를 한 거고 네. 비대위 측에서 현 대표이사인 김선영 대표이사의 어떤 해임 안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밝혀진 대목인데 물론 안건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해임 안건을 제안하지 않았던 사유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연구개발, 엔젠시스의 연구개발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김선영 대표이사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상 비대위 편을 사실상 들었던 게 맞아요. 아,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현재 경영진의 어떤 행태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좀 이야기했던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비대위가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2명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감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데 네. 사회이사의 추가적인 선임을 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비대위 측면 안에서도 불특정한 불순한 어떤 의도로밖에 해석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따져야 된다면 명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회사가 연구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경영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감시 체계를 좀 더 잘 강화시켜가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사 보수한도액도 부결시키고 네. 오히려 사회이사도 해임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안건을 반영하게끔 간다는 것은 이건 비대위 측의 지나친 월권으로밖에 좀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지금 1.7% 지금 오늘 19,250원 지금 마감이 좀 됐죠. 오히려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요. 지속적인 우하향 패턴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뭐 내려올 구간이 뭐 있을 만한 자 15,543원 작년 10월에 최저가 부근까지 떨어졌던 이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물론 상단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주가는 지속적인 어떤 우하향 패턴이에요. 단기 저항선이었던 지지선 19,400원까지 좀 이탈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하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지나친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사 측의 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연구개발의 어떤 환경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것이 좀 맞다. 지금은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켜서 연구개발의 어떤 로드를 지연시키는 그런 행태를 좀 만들어서 안 된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상 지금 지지선 19,400원을 좀 이탈한 19,250원의 종가 마감 좀 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적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회사와의 협조적 관계를 가지고 또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업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베스파입니다. 베스파는 2013년 설립이 됐고요.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판매입니다. 게임 장르면에 있어서는 RPG를 주력으로 킹스레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주요 매출은 시장에 출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게임 내 결제를 통해서 이뤄지고요. 해당 매출은 전체 연결 매출의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매출 또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에 연관된 부가 사업입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87억 원, 영업 손실 338억 원, 당기 순손실은 31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5억 원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액 역시 증가하면서 적자 지속 중입니다. 이렇게 베스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베스파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 공시는 내부 결산 시점의 관리 종목 요소에 해당되거나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 제출하는 공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연결 기준의 자산 121억, 부채 171억, 자본이 마이너스 50억이죠. 자본금 41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 434억, 영업 손실이 398억, 단기 손실 388억을 기록했습니다.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종속회사의 재무구조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고요. 개별은 회사의 단독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 재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419억, 전년 동기 대비 36.5%가 감소했고 영업 손실 342억, 전년 동기에 195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42억으로 75.3%가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54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6%가 증가되면서 손실의 폭이 크게 증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주요 수익 원인 모바일 게임 이 킹시 레이드의 이 매출이 감소되고 있고 신작 모바일 게임 매출이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커졌다. 그리고 다수 신작의 개발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고정비가 크게 증가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내용을 보면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그리고 관리 종목 추가 지정 우려 사유가 있다. 내부 결산 시점에 이 두 개 사업연도에 각각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됐고 이에 따라서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됐는데 올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에 자본 잠식률이 무려 50%가 또 초과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 그리고 관리 종목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잠식률은 기말 기준에 222.3%에 해당이 됐고요. 최근 3기년도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작년과 올해 두 개 연속 해당되면서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기자본 잠식 50%가 초과되면서 이 지정 사유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가 기타 시장 안내를 좀 잠깐 보면요.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 중에 두 개가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이 법차손 손실이 두 개 해당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고 네. 이에 따라 내부 결산 시점에 또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 전액 잠식이 된 거예요. 자본 전액 잠식과 관련해서 법정 제출 기한까지 해소를 못할 경우 네. 감사 보고서 이길자, 감사 보고서 제출 이길자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전액 자본 잠식. 자, 이게 뭐냐면 법차선 50% 요건 두 개 해당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됐고요. 자본이 모두 전액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이 해소가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최종 제출된다면 네. 이 길에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렇다면 네. 이 회사는 두 가지입니다. 법차선 2년 연속 회당에 따라서 올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네.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이 되면서 이 요소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장 폐지 이유가 있지만요. 사실 베스파 이 노력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스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회사 매각과 같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상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는 이게 사실상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는데 이건 회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내부의 구조조정도 좀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7억 원의 이 본버스 지분도 전량 좀 매도를 했는데 네. 그 금액을 모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좀 내용을 보면 전체 자본 잠식률이 220%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0억이라는 것은 자본, 즉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돼도 회사가 누적 적자에 좀 어마어마한 빚도 못 갚는 어떤 상태의 어떤 일을 네. 나타낸 겁니다.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상감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두 번째, 자금을 조달해서 자본금을 또 늘리는 형태인데 지금 50% 법차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구조조정 내지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유력 계열사들 그다음에 비유효 자산들을 좀 처분해서 회사를 좀 정상화 시켜야 될 것이 좀 보여지고 지금 보면은 베스파 좀 주식을 좀 볼게요. 지금 전체 주식 수가 8,200만 주이기 때문에 820만 주죠. 820만 주기 때문에 지금 무상감자 이후에 유상증자가 좀 필요해 보이고 회사의 유휴 자산을 좀 처분해서 자금을 좀 확충해야 되는 어떤 이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미 반기부터 예상이 됐었고 3분기에도 지금 예상이 됐었던 만큼
아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초래된 것은 맞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위기의 베스파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되는 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가결산, 감사전 재무제표를 먼저 제출을 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요건이 두 가지가 된 겁니다. 50% 법차선 요건이 해당이 됐고 두 번째 전액 자본 잠식이 됐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논의를 하더라도 감사 의견이 만약에 거절된다면 한 가지 상장 폐지의 형식적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만 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감사 의견은 적정을 또 받았다. 그렇다면 오히려 개선 기간을 받아서 개선 기간 안에 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 그리고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의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사업 부분이 일을 해도 지금 손실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사업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화를 좀 가져야 되고 지금 법차선에서 어떤 이 손실 요건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또는 제2의 사업으로 좀 선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출액이 지금 419억인데 영업손실이 342억이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네. 자, 회사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반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선행 유치가 좀 된다면 거래 재개를 좀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감사 의견 이후에 회사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단서는 회사 내 횡령 및 배임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야겠고요. 네.